나라를 팔아먹은 왕족을 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인 이재면은 나라를 팔아서 한몫 두둑히 챙긴 주인공 중 한 명인데요.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은 대명사로 유명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은 은사공채로 15만원 국제증서를 받았지만 이재면은 이보다 많은 83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참고로 그 당시 83만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에서 8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나라를 팔아서 제대로 한몫 챙긴 왕족 이재면은 정말 나쁜 사람 같네요. 오늘은 대한제국의 왕족이면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의 형 이재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굴탱이! 대원군의 첫째 아들. 1845년 8월 22일 흥선대원군과 여흥부 대부인 민씨 사이에서 사내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대원군 부부의 첫 번째 아이로 처음에는 이재록으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당시 조선은 헌종과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원군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재면은 유력 왕위 계승자로 떠오르게 되지만 철종이 사망할 무렵 이재면은 이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대원군과 조대비의 입맛대로 조정하기 쉬운 그의 어린 동생 이명복을 차기 왕위 계승자로 밀게 되면서 이재면은 왕위 계승권 서열에서 밀리게 되죠. 거기에 대원군이 당시 정권을 휘어잡고 있던 안동 김씨의 일부를 포섭하기 위해 김병문의 딸과 자신의 둘째 아들인 이명복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인 이재면보다도 둘째 아들인 이명복을 선택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청탁으로 관직에 오르다. 이재면은 왕실의 후광으로 인해서 통덕낭을 지낸 풍사홍씨 가문의 딸과 결혼해 이남 이녀를 낳고 잘 사는 듯 했으나 그의 부인이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뜻에 따라 자신보다 38살이 어린 참봉 이응구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이재면은 조용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아이 성격에다 과거 시험에도 여러 번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흥선대원군 자신을 닮아 똑똑하고 야심이 많은 손자 이준용을 자신의 아들보다 더 아끼고 총애했다고 하죠. 어찌되었든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큰아들이 무직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자식의 어리석음을 말하며 당시 실세였던 김병기를 찾아가 이재면의 관직을 청탁하게 됩니다. 김병기는 그동안 흥선대원군의 모습을 생각하며 겉과 속이 다른 그의 모습에 속으로 크게 비웃었지만 당시 권력의 정점이었던 흥선대원군에게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였죠. 흥선대원군은 큰아들의 과거 시험 합격에 똥줄이라도 탔는지 김병기에게 부탁하는 것도 모자라 김병기의 외조카인 남병철에게도 이재면의 합격을 청탁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병철은 왕실의 귀한 왕손이 자신의 앞날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직을 청탁하는 왕실과 나라의 현실에 매우 분개했다고 하죠. 결국 1863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재면은 관직에 어렵사리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될 뻔한 이재면. 한편 1863년 철종이 향년 33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서 뒤를 이어 고종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녀의 계략으로 대원군은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1882년 6월 이모군란을 계기로 쫓겨났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추대되었지만 그해 7월 다시 청나라에 납치되어 감금을 당하게 되죠. 그 당시 대원군은 비밀리에 이재면에게 연락을 보내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구조 요청을 받은 이재면은 1883년 청나라로 가서 흥선대원군을 큰아들로서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다 1885년이 되면서 민씨 정권이 친러시아, 친일본 등의 성향을 보이며 청나라를 견제하려 하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청나라와 다른 이들의 치밀한 계산 속에 흥선대원군이 조선으로 복귀하게 되죠. 이때 흥선대원군은 자신을 청나라에 방치한 고종과 민씨 세력을 제거하고 큰아들인 이재면을 차기 왕으로 옹립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재면 대신
그의 아들인 이준용을 추대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연이어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재명과 고종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7년간의 칩거. 그러다 1884년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괴아파와도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은 정변 내각의 한 직책을 맡게 되지만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진압되면서 고위직에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씨 일파의 공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왕의 형님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7년간 운영궁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갇혀 지내는 동안 자신의 아들보다도 13살이나 어리고 며느리보다도 5살이나 어린 20살 연하의 새 부인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다 1892년 봄 운영궁에서 화약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있던 사랑채와 이재명, 이준용 부자가 거주했던 곳에서도 터지지는 않았지만 화약이 발견되면서 그 배우가 누구일지에 귀추가 주목되었죠. 그러던 중 대원군의 일가를 몰살시키기 위해 명성황후가 사주한 일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대원군과 민씨 일가 사이는 더 이상 회복이 힘들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1895년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소심한 성격이었던 이재명은 을미사변에 가담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이를 지켜보게 되죠.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제거되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재명은 내각의 국내부 대신이 되지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아간 파천으로 인해 이재명은 바로 파면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898년 1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죽기 직전에 이재명에게 어가가 대궐을 떠났느냐 며 고종의 행처 여부를 물었으나 이재명은 그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흥선대원군의 사망 직후 고종에게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알렸다가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해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불행한 최후.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를 보호해줄 보호막 따윈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을미사변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한동안 벼슬을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왕족이지만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심지어 일본의 망명 중인 장남 이준용에게 생활비를 요청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이 지속됩니다. 이때 이준용은 아버지를 도우면서도 일본에서 자신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아버지를 내심 원망했다고 하죠. 이 기회를 일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일본은 조선 왕족의 힘이 많이 필요했기에 이때 이재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왕족으로 애호하며 그를 회유하려고 하죠. 흥선대원군의 큰아들이지만 왕이 되지 못한 서른과 자신의 현재 신세를 한탄하며 그는 일본의 제의에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1910년 8월 15일 한일합방조약 서명을 불과 수일 앞두고 이재명은 흥왕에 봉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이준용 또한 아버지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남작의 지위를 받게 되죠. 그러다 이들 부자는 일본으로부터 한일 합방 직후 막대한 양의 합방 공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83만 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에서 830억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으로 이는 이완용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15만 원보다도 5배나 더 많은 금액이었죠.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가 약속받은 거액이 매국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굴탱이! 이후 이재명은 운영궁에 거주하다가 1912년 9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종이 형님의 빈소를 찾아 상복을 입고 고글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이 받은 은사공채는 일제에 협력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그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피하긴 쉽지 않았는데요. 만약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일본의 지원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